네, 좋은 상품 몇 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시영 박사가 추천하는 발이 편하면 온몸이 편하다고 합니다. 신발의 밑에 까는 깔창인데요. 여러 가지 통증 같은 걸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밑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은 파이낸스 투데이, FN 투데이의 정성남 기자의 분석 칼럼 아주 의미가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골랐는데요. 제목이요. 국민의힘 따옴표 선관위 현대판 음서제 내부감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입니다. 일단 정성남 기자의 분석 기사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중앙선관위에 대해 자체 감사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19일 국회 행안위 소속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현대판 음서제를 통해 그들만의 왕국을 건국하려는 작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 박찬진 현 사무총장, 송봉석 사무차장에 이어 제주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상임위원 자녀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국가공무원인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충격적인 사례들이 혹시 빙산의 일각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 지도부는 반성은커녕 뻔뻔함을 보이고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감사는 끝끝내 거부하면서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의 자체 내부 감사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유일한 감사기관인 국회의 자료 요구에는 백지 수준의 자료 제출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마저 보이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 채용을 통해 선관위 직원을 뽑지 않고 경력직 채용이란 이름으로 특별 채용을 해온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정도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 집단 전체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 관련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컨설팅을 거부한 점을 거론, 선관위 행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모습으로 용인받을 수 없다며 여기에 관계된 모든 책임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태출 정책위 의장도 회의에서 북한이 선관위 PC를 해킹해서 메일을 여러 번 정황이 확인됐다고 국정원이 선관위에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선관위는 사실 무근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중앙선관위는 평양선관위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의장은 이어 선관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 후원자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보안 컨설팅을 맡겼으며 그 과정이 공개 입찰로 위장한 사실상 수의 계약이었다는 것이 제기됐다며 검찰은 문재인 후원자 업체의 위장 공개 입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 이런 분석 기사인데요.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슬슬 나오네요. 왜 나올까요? 국정원에서 밝혔기 때문에 북한에서 8개 해킹이 들어왔는데 그중 7개가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밝히니까 그래서 점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관위는 점검할 필요 없어. 여긴 헌법기관이니까 너희들 점검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할게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들쑤시고 나오는데 그것도 전체도 아닙니다. 몇 명. 여기 나왔죠. 박대출, 이철규 등 그다음에 이만희 의원은 행안위 여당 간사인데요. 이 선관위가 이제 이런 게 행안위 소속이잖아요. 정부 기관이니까. 이만희 의원은 민경욱 대표하고 아주 친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민경욱 대표가 한번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대요. 이만희 의원에게. 친구야, 이거 부정선거 맞다.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강의했더니 이만희 의원이 똑똑한 분이니까 판사 출신인가 그럴걸요. 똑똑한 분이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의원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는데 우호적으로 그동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 나서고 지도부가 안 나서니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이렇게 이철규, 박대출 등 그래도 국힘당의 중진들이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박대출 정책의장도 밝혔죠. 세상에 선관위 보안 컨설팅 업체가 문재인의 후원자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인데 그것도
공개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업체에다가 보안 컨설팅을 맡겼다는 건데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 준 거죠. 그 문재인 후원자가 대주주인 업체에 보안 컨설팅 맡기면 그 보안 컨설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재인의 삼철, 문재인의 오른팔 양정철이가 조혜주하고 짜고 부정선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점검을 컨설팅을 해야 될 업체가 문재인의 업체. 아이고, 문재인의 후원자가 대주주인 업체. 아이고, 그러면 양정철 잡겠어요? 선관위를 잡겠어요? 제대로 점검을 하겠어요? 오히려 증거 인멸하겠지. 오히려 이상한 거는 싹 지우고 이상한 거는 다른 옳은 걸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이럴지 모르죠. 하여튼 선관위가요. 그동안에 저도 이제 선관위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는데 야, 이제 엄청 고압적이에요. 일단 왜 고압적이냐면 선관위는 지금까지 감사도 안 받았잖아요. 이제 감사 받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감사 받아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감사도 안 받아. 국회에서도 꼼짝 못해 선관위. 왜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요.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바지 다 날릴 수 있어요. 선관위한테 찍히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납작 엎드려요, 선관위한테. 그러니까 국회 가만히 있지. 감사원도 감사 못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무소불위야. 그러니까 주들이 저는 이게 의심입니다만 선관위의 핵심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선관위 중앙선관위 위원장이라든가 거기 사무총장이라든가 선관위 사무차장이라든가 뭐 거기 하여튼 국장이라든가 이 높은 사람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봉규가 얘 어디 나가요. 예를 들어서 뭐 서초구에 나간다고 칩시다. 서초구는 너무 재미없나? 왜냐면 여당이 유리하니까 종로에 나간다고 칩시다. 얘입니다. 저는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돈이 많아요, 제가. 제가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얘를 든다니까. 그럼 얘를 잘못 들었나? 딱 필이 안 오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돈 많은 김남국이 돈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남국이 뭐 1000억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작아야 100억대야. 뭐 어쨌든 돈이 많으니까 선관위 높은 사람을 알아. 이 국장님, 아이고.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잘못이었어요. 기가 막힌 데다가 쫙 상 차려놓고. 제가 이번에 총선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가 좀 박빙이 돼서요. 그 여당, 야당이 간발의 차로 500표, 1000표로 이기고 지던 데입니다. 역대적으로. 근데 제가 이번에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 행운의 두꺼비라는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똥여우에 큰 두꺼비야. 이따만한 거야. 딱 봐도 매덕이야. 딱 봐도. 그것도 하나 내밀면서, 저 시계도 이렇게. 시계 딱 봐니까 금장. 딱 봐도 그것도 매덕이야. 파텍스. 그냥 막 다이아 반지 막 박힌. 합쳐서 막 10억이 넘어. 딱 보니까. 열심히 하시면 뭐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 얘기는 안 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당선되겠죠 뭐. 그러나 이 행운의 금두꺼비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국이는 저걸 가져갔다는 얘기는 내 말을 들어준다는 거지. 그거 부정선거 안 해준다면 저걸 안 가져가지.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난 당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런 감사 안 받고 국회 감사도 안 받고 감사원 감사도 안 받고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 얘기도 꺼내지도 못하는 해먹어도 이상이 없는데 선배들도 해먹은 거 아는데 이상이 없었어. 해먹은 놈이 감옥 가고 난리가 나야 그 다음엔 안 해먹지. 감사를 못하게 하는데 그냥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정철 얘기했잖아요. 양정철 조혜주가 중국으로부터 뭐 빅데이터 어쩌고저쩌고 협약식 맺고 그랬잖아요. 중국 가서 4.15 부정선거 10개월 전에.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서 서버 이쪽에서 소스 코드만 열어주면 작업은 중국에서 한다. 한두 명이 하면 돼요. 여러 명도 필요 없어. 비밀번호 열어주고 거기서 돈 빼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소스 코드 열어주고 들어가서 딱 작업해서 요거 보존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게 36대 63 아니에요. 보존값 집어넣어서 이쪽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저쪽은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망하게. 그러니까 이쪽 표가 이쪽으로 가게끔. 몇 표에 하나씩 이렇게 가게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세팅한 거 보존값 넣으면은 간단해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다는 거야. 디지털.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 디지털과 AI가 접속해서요. 앞으로는 부정선거가 더 쉬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선관위를 왜 해킹했겠어요? 선관위 해킹하면 돈이 나와요? 가상화폐 해킹은 가상화폐 훔쳐가려고 해킹했지. 선관위 왜 해킹했겠습니까? 부정선거 하려고 해킹했지. 아이고, 무슨 답답한 소리하고 앉았네. 자, 이제 국민의힘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님, 이제 정신 차리십시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윤핵관, 장제원, 권성동, 이런 사람 좋아. 심주래니까 좋아. 부정선거 관심 좀 가져. 왜 선관위가 이러는지. 장제원이 이번에 소리 한번 질렀더구만.
선관위에서 답변 제대로 못하니까 소리 한번 제대로 질렀더고 말이야. 민주당은 또 그거 이성만인지 지가 조사받는 주제에 선관위 두둔하더라. 선관위 왜 두둔할까요? 한편이기 때문에 두둔하는 거야. 왜 두둔하겠어? 장제원도 이제 좀 꿈을 깨는 거예요 같은데 화이팅. 급소예요. 정계 개편의 급소는 그겁니다. 용기를 가지시. 국민들 안 흔들려요. 사법질서 안 흔들려. 부정선거 밝히면 혼란 없어. 한 놈들만 잡아쳐놓으면 돼. 갑시다. 제 노래 또 바꿔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총선 쳐. 아유.